자, 이태원 참사 특조위가 있는 줄은 알았는데 그동안 뭐라도 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9개월 만에 지금 조사를 이제 개시한다고 합니다. 정권 바뀌었으니까 해야지. 야, 안 그랬으면 2년 더 걸릴 뻔했네. 2년 9개월 더 걸릴 뻔했어. 아, 2년 9개월 후에 선거가 있었을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네요. 그렇죠. 자, 관련한 내용 체육관 보도록 선거를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12구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17일에서야 위원회가 출범한 지 9개월 만에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뭐뭐 조사를 해야 되는지 보니까 이게 49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네, 49개 진상규명 조사 과제가 있는데요. 일단 1호는 유가족협의회 소속 유가족들이 조사를 신청한 사건인데 희생자 159명의 사망에서 가족 인계까지의 행적. 우리가 그것부터가 너무 이상하다고 얘기를 사고 했었잖아요. 나고 1시간 동안 사람이 깔린 대로 방치됐고요. 나중에 경찰들이 왔는데 억지로 사람을 풀어내가지고 야, 도로변에다가 이렇게 쭉 도열해서 깔아놨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갑자기 병원 쫙 구급차들이 갈라가지고. 와갖고 사방팔방으로 찢어 나누고 난 다음에 그렇죠. 경찰이나 검찰들이 붙어가지고 마약 검사를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느 병원으로 가라는 안내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그냥 계속 병원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명단은 지들은 갖고 있었겠지만 이걸 공개 안 하고 거의 만 이틀이 지난 상태에서 병원에 이미 갔을 때는 시신도 많이 상해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장을 해라. 빨리 화장 장례 절차를 지원해야 지원금을 주겠다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시신들이 이 반나절도 가족들 품에서 못 있어보고 화장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요런 이상한 인계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인파 밀집에 대한 예상 대책 및 현황. 그다음에 22년 동안 하던 걸 안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참사에 미친 영향. 왜냐하면 그쪽이 통근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의 통근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교통통제를 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당시에 참사 현장을 경찰 접근이나 아니면 구조대 접근이 어렵게 했던 이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행정적인 절차를 누가 했냐는 거지. 거기에 왜 4시간 넘도록 바로 코앞에 사출 지소가 있는데 인력들은 출동을 안 했으며 왜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이 넘도록 구조대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는 사실은 그 1시간의 골든타임 동안에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 구할 수 있던 생명들이 더 희생당했는지 몰라요. 그것뿐만 아니고 저희가 제일 의심하는 거는 과연 이게 우연한 사고냐 아니면 이 사고를 방조하거나 또는 고의로 유발하려는 세력이 있었느냐에 대한 또 하나의 의문입니다. 누가 그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만 저는 애초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부터 이건 검찰이 마약 수사한다고 그때 당시에 기록에도 나왔어요. 2개 마약 강남 서초 법원에 2개의 마약 전담 검사하고 기동대가 얘기를 하고 있었고 심지어 기동대를 동원하는 과정 중에 순찰 인력들을 다 뺐기 때문에 더더욱 질서 유지가 안 됐다는 얘기도 있을 뿐더러 11시부터 엠바고를 걸어놓고 대대적인 단속을 하는데 언론사 기자들을 동원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당시에 증언들이 나왔잖아요. 문자도 있죠. 그러면 이거 자체는 결국은 사고를 일으키려고 하는 고의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다른 그러니까 마약 일제 단속 같은 뭔가 큰 이벤트거리를 뉴스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한 세력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핵심은 결국은 이상민과 한동훈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진상 규명을 확대해야 됩니다. 관련해서 또 하나 경찰이 시작을 하긴 했는데
지금 신천지에 대한 이거를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천지에 대한 불법 행위를 어떻게 들여다볼 것이냐. 이게 시민청원에서 시작된 건데 신천지가 불법 다단계를 하고 있고 신도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있고 또는 성추행 같은 범죄적 행위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통일교는 이미 조사가 들어가 있어요. 일부 검찰은 이거에 대한 내용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비자금 부분, 뭐 몇백억 원대 뭐 카지노 도박 얘기도 이미 공식화돼서 알려져 있고요. 그 이외에 어떤 형태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운영했는가, 그리고 디얼백을 주고 이 과정 중에 어떠한 사업에 국가적인 사업에 개입하거나 관여했는가라는 부분은 이미 같이 조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거네요. 민원 내용이 신천지 5대 불법 의혹이라고 해가지고 이만희 고동안의 성범죄 의혹, 그다음에 부당 노동행위, 무상노동, 최저임금 위반 요구하고 수십억 횡령, 그다음에 실업급여 불법 수령, 그다음에 건물 불법 용도 변경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거 다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구속의 취지가 나올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범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러한 조사를 통해 가지고 정치권 또는 여러 가지 불법 청탁이라든지 뇌물 정황 또는 선거 개입 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추가로 밝혀낼 수 있는 증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옛날 코로나 당시에 경기도에서 이재명 그 당시 지사가 코로나 확산을 위해서 신천지 명단 확보하러 용인에 이게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 이걸 적극적으로 막은 놈이 또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의 어떤 연결고리를 생각할 때, 그래서 윤석열의 은혜를 갚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하는데, 이에 관련한 내용들도 지금은 다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적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되면서 6개월이 멈춰져 있었기 때문에 현재 8월 달까지 공소시효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어떤 형태로든지 불법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오게 되면 선거법으로도 추가 기소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 이외에 정치자금법이나 뭐 여러 가지 면안에서, 왜냐면 용역을 제공한 것도 정치자금법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신천지는 윤석열과의 관계를 부정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